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자, 설정을 탁탁 됐고, 자, 날씨가 또 한편 더 추워졌어요. 지금 11월 28일 일요일이죠. 새벽 6시 16분 지나고 있고요. 주변은 어둡습니다. 칠흑 같은 이런 새벽이네요. 네, 좋습니다. 닭울음 소리 좋고요. 썰렁하네요. 날씨 지금 마이너스 5도 정도 됩니다. 풍부 걷기 시작하고 나서 가장 추운 날씨. 그냥 열심히 걸을 뿐입니다. 근데 의외로 오늘 이렇게 길 위에서 사람들을 많이 마주칩니다. 지금 3명째고요. 그렇죠. 약간 보면은 진짜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좀 날씨하고 상관없이, 아니죠, 상관은 있죠. 비 오는 날은 좀 찾아보기 힘들죠. 사람들 비 오는 날 제일 적고, 그 다음에 월요일이나 화요일 같은 주초, 주중보다는 수요일 목요일 이때는 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월요일 날 아무래도 제일 좀 안 나오게 되죠. 약간은 이제 출근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준비, 월요일 딱 뭔가 이제 심리적으로 뭔가 타격을 받잖아요. 마음의 여유가 좀 사라지는 월요일에 좀 그런 거를 많이 겪는 게 아닌가, 사람들이. 그래서 나오지 않는 거 아닌가. 근데 반면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도 지나시면서 풍부보다도 더 먼저 나와서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 산책을 나온 사람들이 또 있고요. 딱 혼자서 걷는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이. 네. 아니면 그 중에는 뭐 퇴근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야간 업무 하다가 뭐 주말에도 좀 그렇게 이제 돌려야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걸었습니다. 잠깐 다리를 접질릴 뻔했어요. 근데 빠르게 약간 점프 비슷한 거 하면서 반대쪽 발로 탁 디디면서 위기를 좀 모면을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렇게 걷는 풍부에게 있어서 다리, 발목의 소중함은 진짜 뭐라 말할 수도 없는데요. 잘못하다가 그래서 걷는 풍부의 방송이 중단이 될 뻔했습니다. 다행이고요. 여기서부터 안경에 습기가 이렇게 좀 많이 차죠. 살짝 이렇게 닦아주고요. 마스크 때문이긴 한데요, 그렇다고 마스크를 안 쓸 수는 없으니까요. 됐습니다.
좋습니다. 좋구요. 와, 이 밑에 이 잔디밭에 보니까 막 서리가 막 이렇게 내려앉아가지고 반짝반짝해요. 와, 추운 날씨를 이렇게 대변을 해주네요. 뚜뚜르 뚜뚜뚜뚜. 제가 지난번에 좀 좋아하는 드라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좋아하는 드라마를 많이 보는 만큼 좋아하는 드라마가 많잖아요.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아주 고전, 그러니까 레전드 드라마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 드라마까지 다 그 좋은 드라마들 많이 기억에 남는데요. 그 중에서도 풍부의 어떤 최애 드라마, 진짜 손에 꼽을 수 있는 그런 드라마의 라인업에 이제 들어가는 드라마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블랙독이에요. 블랙독. TVN에서 방영했던 블랙독. 2019년도였죠. 19년도에 블랙독. 벌써 2년 전이네요. 거기 선생님들의 이야기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의 이야기. 공교육의 중심에 서 있는 사립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이야기. 거기 서현진 배우가 이제 주인공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라미란 배우. 그 밖에 이제 많은 그 조연 배우들이 선생님 역할을 하는데, 그 드라마를 봤을 때 딱 생각이 드는 게 뭐냐, 너무 리얼하다. 리얼한 고등학교의 풍경이다. 이 제작진이 얼마나 우리 학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을까. 예전에 드라마 중에 그런 학교의 현실을 다룬 드라마들이 좀 몇 편 있었는데, 그 중에 드라마로서는 대표적이었던 게 바로 학교 시리즈 아니었던가요? 학교 시즌 1, 시즌 2 뭐 계속 나가잖아요. 학원물, 학교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주로 그때는 주인공이 학생들로 나왔었죠. 학생들이 주인공을 맡았었는데요. 블랙독은 조금 독특하게 학교 선생님, 그 중에서도 기간제 선생님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죠. 그래서 주 무대는 사실 학교 안에서도 학교 교실이 아니고, 만약에 학생이 주인공이었다면 학교 교실이 주 무대가 됐을 거예요. 주 배경이 말이죠. 주 무대, 주 배경은 교무실입니다. 블랙독의 이 등장인물의 주 무대는 바로 교무실이 되겠습니다. 그 교무실의 풍경을 역대 그 어떤 드라마들보다도 디테일하게 그렇게 다뤘었죠. 에피소드들이 참 많긴 한데, 전 블랙독에서 진짜
어떤 학교 현실을 비판을 하기도 하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선생님 그리고 학생들 간의 그런 정말로 진짜 진정한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인가, 학생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결국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극중 그 우리 주인공 서현진 배우가 연기한 고하늘 선생님도 계속 끊임없이 이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을 왜 하지? 예전에 나를 그렇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해준 그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계속 그거를 이제 떠올리면서,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면서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계속 막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을 계속 해가는 그런 게 보이거든요. 선생님들 간의 관계, 학생들 간의 관계에서 그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면서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계속 해야 되겠다. 나는 할 수 있을 거다. 계속 거기에서 어떤 어려운 난간에 봉착하고 막 위기가 닥치고 막 어려움이 밀어닥치고 해도 그거를 이제 이겨내고 넘어서고 결국은 그런 학생들을 이해하게 되고 또 다른 선생님들을 이해하게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막 그 자연스럽게 막 그려지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특정 에피소드, 정말로 저는 와, 이거는 참 결정적인 장면들 있잖아요, 막말로.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말이죠, 그냥 되게 냉정하다,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나는 그냥 눈물 없이 본다. 이거 뭐길래 이거 어쩌라고 이런, 아니 뭐 그냥 눈물 빼려고 그냥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뭐 그냥 나를 과연 울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풍부는 약간 좀 눈물이 많은 편이긴 한데 딱 그래도 마음 먹고 울지 말자 라고 생각하면 안 울 수 있는데, 제가 울지 말자라고 다짐은 했지만 결코 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장면들이 몇 번 있긴 하거든요, 영화에서 또는 드라마에서. 일단 드라마부터 이야기하자면 그 장면, 내 멋대로 해라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내 멋대로 해라라는 드라마에서 그 드라마도 거의 뭐 레전드급 흥부의 최애 목록 안에 들어가는 드라마인데요. 저는 거기서 마지막 장면, 거기 나오는 이제 주인공 두 명이잖아요. 양동근과 이나영 배우. 양동근 배우가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몸이 아파서 치료를 받고 나중에 수술을 하게 되죠. 수술을 하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계속 그 자신이 이제 어떤 염원을 담아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국은 이제 수술을 받게 하고 이러잖아요. 거기서 마지막에 수술이 끝나고 나서 수술실을 나오는 그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나영 배우의 그 표정, 그걸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때 이제 눈물을 쫙 그냥 흘리게 되거든요. 딱 그때 그 심경이 뭘까요?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던, 내가 그렇게 배울 점이 많았던, 내가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런 몸이 아픈 그런 병을 얻어서 점점 죽어가고 있는데, 수술밖에 답이 없는데, 수술하면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수술실을 빠져나왔을 때, 수술이 끝나고 나서 수술 결과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영화의 백미는 그거예요. 수술 결과를 알려주고, 의사가 보통 그렇잖아요, 드라마가. 수술이 끝나고 나오면 그 보호자한테 수술 결과를 알려주죠. 이러이러해서 이렇습니다, 회복할 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됩니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이제 곧 회복할 겁니다, 아니면은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좀 안 좋았습니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결과를 안 알려줘요. 그냥 나오기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지 몰라, 시청자들은. 그런데 그걸 보고 딱 환하게 딱 미소를 짓거든요, 딱 나오는 걸 보고. 그러니까 아, 이거 견디고 나왔구나, 이것만으로도 이제 막 가슴이 뛰는 거죠. 예. 그것만으로도 기쁜 거죠. 제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딱 수술실에서 이렇게 견디고 나와줬다는 그 생각이, 그러니까 그런 심정이 이해가 되잖아요. 같이 드라마를 이렇게 지켜보고 왔던 시청자가 느끼게 되는 그 한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이 북받치는 거죠, 그때. 그래서 눈시울을 붉히게 되고요. 또 영화 같은 경우 하나 예를 들어보면, 그 유명한 국제시장, 황정민 배우, 김윤진 배우, 두 배우의 주연의 국제시장 어딥니까? 와, 진짜 80년대 레전드. 예? 뭐 최장시간 생방송으로 기네스북에도 올랐다고 하잖아요. 그 장면, 이상가족을 TV 화면으로 만나는 장면, 어이구야, 그게 진짜 기억에 남습니다. 그 흥남 철수 때, 예? 그 북쪽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부산으로, 예? 그렇게 철수해서 내려오는 미국 함선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미국 함선의 그 미군들, 예? 미군 그 사령관, 그 지휘관들 도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 함선에 싣고 있던 물자를 내리고 그런 피난민들, 한국인들을 태웠다고 하잖아요, 그때 6.25 당시에. 예? 그게 진짜 그 어떤 박애 정신, 그런 휴머니즘 아닐까요? 사람들을 그냥 태웠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태울 수 있을 만큼. 그때, 그러니까 영화의 첫 장면이거든요, 그게. 영화의 첫 장면에서 주인공 황정민의 어린 시절, 그러니까 아버지를 따라서 막 피난을 하는데, 아빠 엄마 따라서 그 많은 사람들 틈을 막 비집고 막 흥남 철수할 때 그 배에 오르기 위해서 막 그렇게 막 뛰어가잖아요. 그때 어린 황정민이 자기 막내 동생한테 이제 하는 얘기, 막내 동생 이름이 끝순이잖아요. 야, 끝순아, 여기 놀러 나온 거 아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러면서 막 끝쓰니까 막 노는 건 줄 아니까 그것도 어려가지고 이게 놀러 온 거 아니다. 오빠 손 꽉 잡아라. 그런데 이제 배에 오르다가 끝순이를 놓치게 되잖아요. 거기서 그 와중에 요즘에 드라마 헬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때 그 장면이 사실은 현실의 헬이거든요. 그 도망가야 되는 그 장면, 막 피난을 가야 되는 피난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순간에 어떤 생각들을 하겠어요. 사람들이 그냥 무일푼으로 일단은 여기서 살아서 나갈 수가 있을지도 모르고 나중에 도착한다 해도 어떻게 또 먹고 살아야 될지 막막한, 그리고 내 가족들 내가 다 챙기고 이렇게 가가지고 가족들을 한 명 한 명 다 챙기고 갈 수만 있어도 그것도 축복받은 거기도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또 내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가족 한 명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아버지는 제외하고.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이제 80년대 딱 초반쯤에 이제 이산가족 찾기 그 캠페인을 하잖아요. 방송하고 같이 겸해가지고 그때부터 칼라 TV 많이 이제 보고 이랬으니까요. 화면을 보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아마 지원을 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피난민으로 막 여기저기 막 흩어지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외국으로 해외 입양을 또 많이 했었죠. 그때 아마도 끝순이도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장면들 딱 이산가족 그 TV 화면으로 보면서 막 그때 사람들이 그래 뭐 너 아버지 이름은 뭐고 어머니 이름은 뭐고 막 귀에 뭐 뒤에 뭐 점이 있고 막 그러는 장면들, 그리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사실은 참 너무나도 그렇게 같이 이제 꼭 안고 같이 그렇게 부산으로 오려고 했던, 같이 부산에서 이렇게 오순도순 살고 싶었던 그 가족들이 그렇게 피난길에서 막 헤어지게 돼서 이산가족이 되어가지고 매일매일을 막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네. 그제서야 이제 TV 화면으로 마주 보면서 그때 그 어린 이제 여동생이 이제 한마디 딱 하잖아요. 오빠, 그러니까 오빠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라도 만나서 너무 기뻐요. 빨리 가서 오빠 한번 만져보고 싶어요. 우리 한번 가까이서 우리 엄마도 보고 싶고 막 이런 얘기 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현실이 아니거든요. 그거보다 더 현실적인 한마디. 그때 왜 나를 거기서 버리셨나요? 왜 나를 버리고 갔나요? 그러니까 오빠 너무 반가워요.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아니고 그 중년의 나이가 된 여동생이 이제 한마디, 그러니까 너무 보고 싶었다는 걸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왜 나를 버리고 가셨나요? 맞거든.
자기 입장에서는 버리고 간 것도 맞거든. 예? 그 결정적 한마디, 와, 지금도 좀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그때 그 생각을 하니, 와, 이거는 진짜 우리 한국인이라면 공감하는 그런 어떤 역사, 어떤 문화, 그런 배경이 있잖아요. 한국인의 진짜 그 가슴을 후벼 파는 몇 가지 그런 우리 전 한국인들이 공유하는 그런 슬픔의 정서가 있어요. 일종의 한 같은 거기도 한데 톡 건드리는 거야, 그거를. 그러면 이제 눈물이 그냥 본물처럼 터지는 거죠. 아이고야. 예, 그런 장면이 있었고요. 지금도 좀 풍구가 갑자기 눈시울을 붉히게 됐습니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그런 좀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고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런 걸 많이 찾을 수 있게 되는데요. 블랙독에서도 결정적인 장면이 하나 있죠. 딴 거는 별로 그렇게 뭐 되게 감명 깊은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감동적인 장면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의 관계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선생님과 제자로 만났을 때의 관계가 있고, 그 제자가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다시 선생님이 돼서 같은 선생님으로 만나는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전에 저도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거기 모교 출신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스승과 제자 사이에 그렇게 같이 이제 선생님으로 만나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관계가 재설정이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약간은 선생님이 된 옛 제자한테 조금 더 거리를 두고 좀 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들이 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막 에피소드들이 등장하는데, 그 블랙독에서 중요한 에피소드 하나가 하나의 전체적인 드라마 흐름에서 큰 영향을 계속해서 미치고 있는 그런 에피소드가, 기간제 교사 채용에서 어떤 특정 선생님의 어떤 입김, 그러니까 거기에 영향을 미쳤느냐, 영향력을 행사를 했느냐.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공정성이 위배되는 그런 채용을 진행을 하지 않았느냐, 이게 계속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실제로 이제 드러나는 현실이, 드러나는 그런 팩트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팩트가 있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 중에 한 명 교무부장으로 나오죠. 교무부장하고의 관계가 우리 주인공 선생님하고, 주인공 기간제 선생님하고 교무부장의 관계가 친척 관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심을 사람들이 하는 거고, 심지어 그거를 인터넷에 이제 올리는 그런 같은 기간제 선생님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기간제 선생님은 사실은 오랜 시간 이 학교의 정규 교사로 그렇게 채용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왔던 선생님이거든요. 물론 그러니까 그걸 의심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런 채용 비리, 채용 부정에 개입을 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밝혀진 사실은 그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그거를 막 외부에다 그 학교 내의 문제를 알리고, 사실은 그런 일이 있지도 않았는데 단지 그런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오해를 받게 되고, 다른 동료 교사들한테서도 견눈질을 받게 되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을 이제 계속 이어가야 했던 그런 주인공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그거를 이제 그렇게 공론화 시켰던 그 기간제 6년 동안 일했던 기간제 선생님이 이제는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6년간 일했던 이 학교를 고집하지 않고 다른 학교도 이제 지원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학교를 떠나거든요. 그때 그 교무부장 선생님이 사실은 은사였죠. 그러니까 그 6년 일했던 기간제 선생님의 고등학교 때 그 은사였던 그 선생님. 그러니까 먼저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고등학교 때 참 나를 이끌어 주셨던 그 선생님이 막 생각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알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가는 순간 택시를 타고 잡아가지고 이제 자기 짐들 챙겨가지고 그렇게 가는데 이 교무부장 선생님이 막 그냥 버선발로 뛰어나간다라는 말이 진짜 실감이 나듯이 와, 그 너무나도 급하게 그 기간제 선생님의 슬리퍼로 추정되는 그 놓고 간 것 같은 그 슬리퍼로 추정되는 슬리퍼를 들고 막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갔는데 처음엔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선생님이 선생님 누구 선생님 누구 선생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계속 막 달려가요. 누구 선생님. 이거 한 손에는 슬리퍼 들고 이 슬리퍼 놓고 갔다는 거를 빌미로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보려고 지금까지 자기가 막 했던 게 그 선생님하고의 자신의 관계에서 다시 한번 그 선생님을 이제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이런 게 있었던 거죠. 누구 선생님 막 이러면서 막 달려가서 불러도 멈추지 않고 계속 갔는데 딱 돌아서 안 들리는구나 하고 가려고 할 때 갑자기 택시가 멈춰서더니 선생님 이러고 부르는 거죠. 그 예전에 학생이었던 그 6년간 일했던 기간제 선생님이 그때 그 순간 막 버선발로 나왔던 그 교무부장 선생님이 이제는 누구 선생님 안 하고 누구야 이러면서 누구야 그래 거기 잠깐만 가만히 있어 누구야 이게 디테일이 있는 게 그 장면에서 횡단보도에서 이제 서로 이제 그렇게 마주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누구야 뛰어가서 얼싸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잠깐 시간적 공백이 있는 거예요. 횡단보도에 적색신호 빨간불이거든요. 빨간불이 켜져 있어가지고 막 빨리 가서 막 이야기하고 싶은데 빨리 가가지고 막 다독여주고 싶고 이런데 내 제자였던 그 선생님 이제는 선생님이 된 내 과거의 제자 얼마나 막 그런 미련이 남고 아쉬움이 남겠어요. 그 제자였던 그 친구에 대해서 그렇게 잘해주지도 못하고 막 일부러 벽을 쳐야 됐고 그 다음에는 막 오해가 생기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는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떠나보내야 되고 이제는 그런 순간을 만났을 때 또 횡단보도가 있는 거예요. 그때의 그 기분, 그 심정. 누구야? 선생님 슬리퍼. 근데 그때 한마디 그거 제 슬리퍼 아닌데요. 그래? 이러면서 뒤로 막 감추고
진짜 현실 선생님의 모습이죠. 그게 정말 이제 좋은 선생님들 중에 그런 학생을 많이 생각하던 선생님이었다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게 바로 그 장면. 그 만남의 순간에 또 눈물이 또로록 흐르죠. 이렇게 이제 냉정하게 영화나 드라마를 객관적으로 막 분석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풍부에게도 실드를 칠 수 없는 딱 보호막을 딱 눈물의 장벽을 딱 이렇게 쳐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왜 울어라고 할 수 없는 그 장면. 눈물이 또르륵 그냥 자동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게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하나의 어떤 상징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일어나는 선생님과 제자, 그리고 그 둘이 나중에 만났을 때 여러 가지 그런 막 어려운 일들을 막 서로 간에 이제 같이 막 마주치고, 그간에 그렇게 막 아꼈던 제자를 멀리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선생님의 심정과, 그 다음에 그 하나의 시스템에서 결국은 받아들여지지 못한 그 또 학생의 입장, 이제는 선생님이 된 그 학생의 입장, 너무나도 아쉬운 그 자리가 만들어주는 그 역할, 자기 자신의 지금의 역할이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들, 그런 걸 너무 잘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게 인상적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가 만들어내는 그런 결정적인 장면들, 이거는 그냥 감독이 노린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이야기 그 맥락에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막 그 시청자 관객의 마음을 훔치는 그런 거를 어디서 막 터득을 했나 모르겠어요. 사람의 눈물샘을 그냥 뭐 체르성 멜로 이런 거 아니거든요. 막 사람이 막 뭐 죽고 뭐 어떻게 뭐 사고가 나고 그 사람을 잃게 되고 이게 아니고, 맞죠? 그런 이야기 스토리 라인에서 이제 전개되는 그때 이런저런 상황들이 지금까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움, 애절함, 이런 걸 전하면서 정말로 참 이런 감동적인 장면들을 연출을 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하나의 또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영화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런 장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본 것 같은데요. 지금 아직까지도 주변이 좀 어둡죠. 지금 거의 7시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둡습니다. 떠주고요. 지금 시간이 6시 55분이네요. 이제는 겨울에 점점 다가서면서 7시가 다 된 이 시간에도 이렇게 밖은 좀 어둡네요. 서광은 비치는데 아직 해는 뜨지 않았어요. 자,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뒤로 한 채 풍부의 일요일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내일은 또 이제 월요일이긴 하지만
자신 있는 월요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또 내일 아침도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길 위의 풍부로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이.